요즘 플렉스니 호캉스니 인생 뭐 있어 하면서 즐기며 사는 젊은 층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젊을 때에는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검약하게 사는 삶이 좀 초라하고 찌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 이후 소득이 끊기고 나면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준비해온 부분에 대한 성적표를 받는 것처럼 노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젊어서부터 준비를 잘해온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노후의 삶의 양극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소득과 삶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의 얘기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은퇴 후 사람들 간의 소득 격차는 얼마나 될까요? 노후소득 피라미드를 통해 현역에서 완전히 은퇴한 60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 충당 정도에 따라 은퇴귀족, 은퇴상류층, 은퇴중산층, 상대빈곤층, 절대빈곤층의 5개 단계로 분류를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무슨 층 하는 게 사람의 계급을 나누는 것 같아서 좀 별로긴 하지만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구분한 거니 양해하시고 봐주세요. 노후소득 피라미드의 꼭대기층에 살면서 생활비가 충분히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은퇴 귀족층의 월 평균 소득은 525만 원이었는데요. 은퇴 귀족층의 소득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고 탄탄했어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으로 177만 원, 또 개인연금, 퇴직연금, 금융소득, 월세 같은 재산소득으로 330만 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노후에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다만 은퇴귀족은 전체 은퇴 가구의 단 2.5%에 불과한 극소수였어요. 우리 모두는 이런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노후소득 피라미드의 두 번째에 위치하면서 생활비가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은퇴 상류층의 월소득은 372만 원으로 전체 은퇴 가구의 8.1%를 차지했어요. 은퇴 귀족층과 은퇴 상류층은 공적연금 수령액은 각각 177만원, 173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둘 사이의 차이를 만든 것은 개인연금, 금융소득, 월세 같은 재산소득이었는데요. 은퇴 상류층의 재산소득은 180만원으로 은퇴 귀족층 재산소득 330만원보다 약 150만원이나 적었거든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상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 돈을 더 넣고 싶다고 더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두 계층의 공적연금은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다만 은퇴 귀족층은 아무래도 재산이 많다 보니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컸고 또 사적연금 등 노후를 위한 준비에서도 차이가 있었어요. 은퇴귀족 2.5%와 은퇴 상류층 8.1%를 합하면 10.6%로 노후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전체 은퇴 가구의 10가구 중 1가구였어요. 그 얘기는 우리 대다수의 은퇴 가구의 생활이 빡빡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전체 은퇴 가구의 33.1%를 차지하는 은퇴 중산층은 월 평균 소득이 198만 원이었는데요. 이 중 112만 원이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이었고 개인연금 등 재산소득은 60만 원이었어요. 또 노후소득 피라미드에서 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대빈곤층의 월소득은 125만원으로 은퇴가구 적정생활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은퇴 중산층과 상대빈곤층을 합하면 72.4%로 전체 노인가구의 10가구 중 7가구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요. 한마디로 대다수 은퇴가구의 노후가 빠듯하고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202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월 평균 적정 생활비로 314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상위 10%를 제외하고 대다수는 이 금액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커요. 그리고 생활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 절대빈곤층은 전체의 17%로 노후 월소득이 101만 원에 불과했어요. 은퇴 귀족층의 월소득 525만 원의 5분의 1도 채 안 되는 금액인 거죠. 그만큼 생활의 격차가 크다는 얘기인데요. 이 계층의 소득의 대부분은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 같은 공적 수혜금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만큼 본인의 재산소득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 이 계층에서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가난한 경우 자녀들도 형편이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힘든 자녀들이 부모의 생활비마저 보태야 하는 건데요. 가난의 대물림이 심화되는 상황이라 안타까웠어요. 2011년 조사에서 자녀나 친척의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응답이 29.7%로 10명 중 3명꼴이었는데요. 10년이 지난 2021년에는 9.4%만이 자녀나 친척의 지원으로 살아간다고 응답했어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서는 이것마저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노후 준비를 많이 한 피라미드의 윗부분 사람들은 노년기에 윤택한 생활을 보내겠지만 대부분은 형편이 빠듯하고 추가적인 수입이나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는데요. 일단 내가 노년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 그러려면 얼마의 자산이 필요한지 한번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때 활용 가능한 팁이 300의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후 한 달 생활비로 270만 원이 필요하다고 쳐요. 그리고 국민연금 등 공적 소득으로 150만 원이 나온다면 나머지 120만 원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이 추가로 필요한 120만 원에 30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억 6천만 원이 되는데요. 이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월 270만 원 정도의 생활비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300의 규칙은 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후 대략 노후 30년 전후를 연금과 자산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처럼 300의 규칙을 활용하면 나의 자산 상태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이 정도의 자산이 안 된다면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해요. 또 은퇴 후 내 상황이 노후소득 피라미드의 하단에 위치할 위험에 처해 있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현업에서 은퇴를 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해서 매달 일정 수준의 소득을 얻어야 노후의 삶이 유지가 되거든요. 신체적으로 체력이 떨어지는 연령대인 만큼 너무 큰 돈을 벌 생각에 무리하지는 말아야 하고요. 꼭 하루 종일 일하는 직장이 아니라도 파트타임 정도의 허드렛 일이라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셔야 해요. 그리고 아직 은퇴하지 않은 예비 은퇴자분들의 경우는 남은 몇 년을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해요. 저도 50대다 보니 앞으로 은퇴까지 몇 년이 남아 있는데요. 현재 매달 일정액을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으로 드리고 있어요. 저희 집안이나 처가 모두 형제자매가 여럿이라 서로 일정액씩 나눠서 드리다 보니 정말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이래서 형제들이 많으면 좋은 거구나 하고 갈수록 느끼게 되는데요. 요즘은 다들 자녀들이 하나 둘이잖아요. 이 애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삶이 힘겨워지겠구나 싶어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우리는 노후가 됐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의지할 수 없는 세대잖아요. 지들 앞가림 잘하고 부모에게 손 안 벌리면 그게 다행이겠죠. 은퇴까지 남은 몇 년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짐은 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노후소득 피라미드를 통해서 은퇴 후의 소득과 삶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은 피라미드의 어느 단계였나요? 또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